안녕하십니까. 이제 소득세입니다. 소득세. 근데 이 소득세가 이제 개인의 1년치 과세 기간 1년 동안에 벌어들인 그런 소득에 대한 세금이 이제 소득세인데, 이제 소득세는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퇴직소득세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우리 시험은 이제 양도소득세로 거의 냅니다. 그리고 부동산 관련 사업소득이 가끔 한 문제씩 출제되기도 하는데, 올해 시험 같은 경우는 부동산 임대업인 사업소득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좀 높아요. 왜냐하면 2년 동안에 출제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수업 내용도 유인물 요 한 장으로 OX로 잘 정의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가셔서 요 OX 요 유인물 자료로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요약집이 나왔는데 이미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그 2019년도 요약집보다는 페이지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 이유는 이제 지문 정리를 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각 장마다 꼭 알아야 될 지문을 빠짐없이 다 정리해놨어요. 그래서 지문 정리만 보시고 시험을 보러 가시더라도 10개 이상은 맞힐 수 있도록 하나도 빠짐없이 지문 출제될 수 있는 것 다 지문 정리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장담컨대 요 요약집만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소화하더라도 충분히 여러분들 시험 보는데 지장이 없을 겁니다. 16문제를 다 적중하려고 뭐 내용을 하나도 거의 빠짐없이 다 써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어떤 분은 이제 수업을 안 나와 이제 요약집만 그냥 나중에 10월 달에 가서 몰아쳐서 하겠다 뭐 이렇게 하신 분이 있는데, 근데 이거 요약집도 그 내용을 모르고 그냥 봤을 때는 안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을 알고 보시면 훨씬 더 빨리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차피 여러분들 내용은 좀 설명을 드려야 돼요. 그리고 오늘 수업은 이렇게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세를 쭉 할 건데, 여러분들이 쭉 그 요약집을 해서 순서적으로 거의 제가 할 테니까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 요약집에 그뭐 95쪽부터 이제 뭐 소득세가 있는데 뭐 그걸 쭉 보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다 요약집이 준비되어 있으면 제가 요약집으로 뭐 수업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다 준비를 안 된 것 같고 약속대로 5월부터 요약집을 하기로 했으니까 5월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기본서를 보시면 그 304쪽이 나옵니다. 이 304쪽에 그 일반 뭐 소득세다라고 해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우리 교재 너무 복잡하게 써 있어요. 너무 복잡하게 써 있으니까 여기 내용 전부 다 하는 거 아닙니다. 하여튼 요 일반 소득세는 이쪽은 거의 뭐 잘 출제되지 않으니까 뭐 여기서는 시험에 나올 것만 좀 말씀드리죠. 그 304쪽에 이제 소득세, 일반 소득세 뭐 총칙 있는데, 총칙은 이제 여러분들이랑 저처럼 그 개인 있어요, 개인. 우리가 크게 인격은 개인이 있고 법인이 있어요. 근데 법인이 번 소득은 법인세라는 세금으로 내고 개인이 번 소득은 소득세라는 세금으로 내요. 그럼 우리는 이제 법인세는 절대 시험에 안 나옵니다. 우리 이제 개인 소득세만 이제 시험에 나와요. 그러면 개인이 1년 동안, 여기서 1년이라는 것이 과세 기간이라고 그래요. 그 과세 기간인데 안 써도 됩니다. 다 요약집에도 있으니까. 여기서 과세 기간은 1년이에요, 1년. 달력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그럼 이 과세 기간 동안 얻은 소득이라고 그래요. 얻은 소득. 이 번 소득이라고죠. 요 소득에 대한 세금이에요. 이 소득에 대한 과세가 바로 소득세다. 소득세. 1년 동안 번 소득에 대한 세금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뭐 과세 기간이 나오는데, 뭐 과세 기간은 통상 뭐 원칙이 그래요. 원칙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1년이라고 그래요. 달력으로 1년. 1년을 통상 우리가 과세 기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1년치 소득 갖고 세금을 계산한다는 거죠. 1년치 소득 갖고. 그리고 거기에 우리 이제 305쪽에 보면 제일 위에 뭐 거주자, 비거주자가 나와 있습니다. 시험에 거주자가 누구냐, 비거주자가 누구냐 그걸 물어보진 않아요. 근데 이제 참고로 거주자가 있고 비거주자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거주자라는 것은 여러분들은 지금 주소를 어디다 두고 있어요?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죠. 그죠? 예, 그래서 국내 주소가 있는 사람은 모두 다 거주자라고 해요.
국내 주소가 있는 사람. 근데 이제 주소가 없어도 그래요. 주소가 없어도 또는이 됩니다. 또는 주소가 없어도 국내에서 183일이라고 돼 있어요. 이 183일을 1년 365일 중에서 반입니다. 반. 반년이라고 하죠. 통상. 그럼 183일 이상이어야 돼. 이상 국내에서 거소를 했다 이거. 거소를 해도 돼요. 국내에서 주소가 없어도 183일 이상 거소를 한 자도 거주자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국내 주소를 두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거주자죠. 주소가 없는 사람도 이렇게 183일 이상 국내에서 거주를 두면 거주자가 돼요. 그리고 이 거주자가 아닌 자를 말합니다. 이 거주자에 해당이 되지 아니한 자를 우리가 이제 비거주자라고 해요. 왜 이걸 중요하냐면 이것 때문에 그럽니다. 과세 범위. 자, 과세랑 세금이죠. 세금 과세하는 거죠. 그러면 세금이 과세되는 범위가 거주자라면 국내 주소를 두고 있으니까 국내에서 소득도 세금이 나오고 국외에서 소득도 세금이 나옵니다. 국외에서 소득도 세금이 나와요. 그래서 모든 소득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소득. 그런데 단 하나 이제 외에는 있어요. 단 하나는 우리 이제 외국에서 토지 등을 팔아요. 자, 우리나라에서도 토지나 건물 팔면 양도소득세로 돼요. 그러면 외국에서도 토지 등을 팔았다. 그러면 그 양도소득세면 이제 외국에서 혹시 국외 토지 등을 팔았어요. 토지 등 양도를 했어. 그러면 양도소득세 내야 돼. 근데 이 외국의 토지 등을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는 우리나라에서 양도소득세는 그 외국의 토지 등이 팔린 날까지 국내에 계속해서 5년 이상이란 말을 꼭 들어가야 돼. 5년 이상 주소나 거소가 있는 자만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이제 토지나 건물 등을 팔게 될 때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데, 근데 외국에 토지 등을 팔아서 우리나라에서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를 지는 사람은 외국의 토지 등이 파는 오늘까지 계속 국내에 5년 이상 주소가 있는 사람이거나 거소를 한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외국에 몇 년 전에 사놓은 외국의 토지 등이 있다. 그럼 오늘 팔면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 지죠. 왜? 오늘 외국의 토지 등이 파는 날까지 우리나라의 주소를 몇 년 이상 두고 있어. 30 몇 년, 40 몇 년 두고 있잖아요. 예? 저도 40 몇 년이나 주소가 있어요. 예, 우리나라에 지금 주소가 40 몇 년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5년 이상이 된 사람이잖아. 그러면 외국의 토지 등을 팔았을 때 뭐가 있다?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다. 반드시 몇 년 이상? 5년 이상. 그러니까 거주자에 해당한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소득이 있어도 세금이 나오고 외국에서 뭐 직장 다니면서 소득이 있어도 세금이 다 나와요. 다 나오는데 단 외국의 토지를 팔아가지고 외국의 토지 등을 팔아서 양도소득세 요 하나는 요것은 외국의 토지 등이 파는 날까지 계속적으로 우리나라에 5년 이상이나 주소나 거소가 있는 사람만 납세 의무자가 된다 이거죠. 자, 그리고 비거주자는 국내 소득만 세금이 내요. 국내 소득만. 그러면 비거주자가 외국에서 토지 등을 팔았을 때는 세금 납세 의무가 없죠. 비거주자가 외국에서 토지 등을 팔았을 때는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가 없죠. 외국의 토지 등을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는 외국의 토지 등이 파는 날까지 계속 5년 이상 주소가 있는 사람이어야 되니까. 예. 그러나 비거주자가 국내지 토지 등을 팔았을 때는 납세 의무가 있어요. 비거주자는 국내에서 토지 등을 팔았다 그러면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가 돼요. 그런데 비거주자가 외국의 토지 등을 팔았을 때는 납세 의무가 없다. 그렇죠? 자, 그리고 또 납세지가 달라요. 모든 세금마다 납세지가 있죠. 국세는 여러 세무서가 있어요. 그러면 어느 세무서로 해야 될 것인지 이를 정해야죠. 그래서 납세지가 모든 세금마다 다 있어요. 우리 소득세는 거주자면 주소지가 있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나의 주소지가 납세지요. 그러면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나의 관할이라고 해요. 납세지 관할 주소지로 합니다. 물론 이제 주소지가 없으면 거소지죠. 거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제주도에서 토지를 팔았어. 그러면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 지죠. 우리나라 토지를 팔았을 때 이때 관할은 어디예요? 주소지예요.
그럼 파주 시내로 주소지가 돼 있으면 요 파주 세무서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돼. 어디 걸 팔아도 제주도 토지 등을 팔아도 어디로 가셔야 한다? 주소지. 알겠죠? 여러분 저 세종시로 직장을 다니면서 근로소득이 있어도 주소지가 요 파주로 돼 있으면 파주 세무서가 나의 납세지 관할이에요. 알겠죠? 소득세는 어디서 소득을 벌든 어디치를 팔든 납세지가 어디로 간다? 주소지. 없는 사람은 거소지. 그러면 비거주자는 주소지나 거소지가 없는 사람이지. 그래서 국내 사업장이란 말 써요. 국내 사업장 소재지라고 그래. 예, 국내 사업장 소재지. 여기서 가장 핵심은 다 까먹어도 요거는 꼭 알 거. 노란 거. 외국의 토지 등을 양도시, 국외의 토지 등을 양도할 때 양도 우리나라에서 양도소득세는 외국의 토지 등이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몇 년 이상? 5년 이상 주소나 거소를 한 자만 납세 의무를 지게 된다. 그리고 비거주자는 국내껏 토지 등을 양도시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는 있다. 그러나 비거주자가 국외에 외국에 있는 토지 등을 팔았을 때는 납세 의무가 없다 했어요. 자, 그리고 이 과세 소득이 나오죠. 자, 1년 동안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과세 소득은 지금 8가지 소득으로 법에서 정해져 있어요. 세금이 부과되는 소득은 8가지 소득으로 있어요. 8가지 소득. 이자 소득이라는 게 있어요. 시험에 다루진 않으니까 들어요. 이거는 이자 소득이나 그다음에 배당 소득. 여러분들에게 이자 소득이 뭐고 배당 소득이 뭐고 이걸 물어보진 않아요. 그런데 이자 소득이나 배당 소득이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뭐 근로 소득도 있고 사업 소득도 있고 그래서 뭐 사업 소득도 있고 사업 소득도 있고 뭐 근로 소득도 있고요. 근로 소득도 있고 그다음에 연금 받는 연금 소득도 있고 그래요. 연금 소득. 그리고 이제 퇴직하면서 받는 소득은 퇴직 소득이라고 그래. 그다음에 부동산 부동산 등을 양도했어요. 양도에서 얻은 소득은 양도 소득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7개의 소득을 제외한 요 7개의 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은 기타 소득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8개의 소득으로 각자 계산해요. 8개의 소득을 각자 계산합니다. 어떤 사람은 뭐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뭐 사업도 하고 임대 사업도 하면서 그다음에 직장도 다니기도 해요. 그러면 임대에 따른 사업소득도 있고 근로소득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연금도 받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뭐 하나 소득만 있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여러 개의 소득이 있을 수 있죠. 그랬을 때 이렇게 각자 소득을 8가지 계산한 다음에 이렇게 이제 6가지 소득은 하나 소득으로 1년치를 합산합니다. 합산해요. 이렇게 6개 소득을 하나 소득 합산하는 것을 종합소득이라고 해요. 종합소득. 그래서 이 종합소득은 종합소득세로 돼요. 종합소득세로 돼요. 이를 우리는 앞으로 종합과세가 이를 말해요. 이걸 종합과세란 말 써요. 그죠? 그러니까 사업소득이나 뭐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이나 뭐 이런 것은 뭐요? 종합소득세로 돼 하나로 합쳐가지고 그러나 이 퇴직소득은 요거는 종합소득세로 안 냅니다. 퇴직소득세로 따로 냅니다. 따로 내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은 요것도 종합소득 합산 안 합니다. 양도소득세로 내요. 양도소득세로. 자, 이렇게 양도소득세로 퇴직소득세로 따로 내는 거를 분류과세란 말 써요. 분류과세. 자, 분류과세란 말은 별도로 구분 계산한다는 겁니다. 종합소득세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구분 계산이란 말 써요. 구분 계산해서 과세된다. 그러니까 세금을 따로 계산해서 과세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 아셔야 돼요. 양도소득은 그럽니다.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의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고 뭐한다? 양도소득세로 낸다. 별도로 구분 계산해서 양도소득세로 낸다. 됐어요? 예. 그래서 내가 노란 걸로 쓰는 거 이 2가지 정도는 꼭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소득세는 참고로 개인별로 세금을 내요. 뭘로 한다? 개인별 과세다. 그러니까 뭐 부부 합산 과세 그러지 않습니다. 남편이 임대로 인한 소득, 사업소득은 따로 세금 내고 아내가 자식 거 부동